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함수 단원이에요. 함수 단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번 단원 시작할 때마다, 강의 시작할 때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번은 진짜 레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의 대부분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함수고, 고등학교의 꽃은 원래 미분 적분이라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 미분 적분인데 그 미분도 결국엔 함수예요. 함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수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함수가 뭔지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에도 뭐 고1 1학기 과정에도 함수에 대한 부분을 얼핏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는 완벽하게 함수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그거를 확장시켜서 어떻게 써먹을지 또 어떻게 응용을 할지 배워보는 게 이 함수 단원이에요. 그래서 함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제일 먼저 함수의 뜻이 나와요. 함수의 뜻. 함수란 뭘까? 뭐 이 함자가 상자 함자여가지고 뭐 이렇게 상자에 뭘 집어넣으면, 어떤 상자에 이렇게 뭘 집어넣으면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 이래서 함수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판기에다가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거에 따른 거가 나오니까 이 자판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함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수는요, 자, 우리가 이 함수를 배우기 전에 지금 전에 배웠던 단원이 뭐였냐면 집합 그리고 명제. 집합과 명제를 배웠는데 집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함수라는 건 어떤 x라는 집합, 공집합이 아닌 어떤 x라는 집합이 있고 또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대응이라고, 대응, 짝짓기, 이어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x집합과 y집합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함수를 펑션이라고 해서 펑션 f라고 쓰는데 쭉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가 x라는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에 그 정석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국 뭐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뭐 서울 뭐 이렇게 있어요. 워싱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와 수도가 적혀 있어요. 나라와 수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쓰긴 힘드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냥 ABC를 써볼게요. ABC. 여기다가는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알파벳 순위, 숫자, 자연수 1, 2, 3, 4 순이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숫자에 맞는,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첫 번째 숫자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하면, 대응을 그렇게 시킨다고 하면 얘는 요렇게 두 번째, C는 세 번째,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준 걸 대응 관계라고 하고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X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결정이 되면 얘가 선택하는 Y집합도, Y집합에 있는 원소도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씩. 꼭 하나씩만. 얘 하나가 얘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함수.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의미로는 예전에는 사상이다, 사상 이렇게 배웠어요. 사상. 근데 이게 이제 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숫자들, 수와 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복잡해서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대응 관계, X집합과 Y집합의 대응 관계를 전부 다 그냥 함수라고 넓게 쓰고 있어요. 함수의 의미를 넓게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정석에 조금만 뒤에 넘겨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석은 언제나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게 문제집이라고, 개념서라고 생각하고 숫자 적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전부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읽어야 돼요. 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X집합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Y집합 하나하나의 원소들과 연결이 되는 것,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F가
여기 x가 있는데 이 x가 y랑 대응이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y는 fx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두 가지로 대부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y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얘를 하나 더 들자면 이런 식으로 x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y가 있었는데 여기가 1, 2, 3이었어요. 1, 2, 3. 그리고 여기는 1, 3, 5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됐어. 이렇게 대응이 되면 우리가 얘는 이제 이 함수 f는 이 1을 2배 하고 1을 뺐구나. 얘도 2배 하고 1을 뺐구나. 2배 하고 1을 뺐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이렇게 가는데 1, 2, 3 여긴 1, 3, 5, 7 이렇게 홀수가 이렇게 가면 2배 하고 1을 뺀 대응 관계구나. 함수식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얘를 표현한다면 fx가 y로 가는구나 할 수 있지만 f가 어떻게? x가 2x-1 2배 하고 1을 뺐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y는 fx라고 쓸 수 있는데 이 fx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fx는 2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어디 있어? 얘를 이렇게 fx는 2x-1라고 쓸 수도 있고 y는 2x-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치환하는 것도 있잖아요. 치환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분류할 때도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만약에 X집합에 막 모든 실수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모든 실수들이. 근데 Y에는 이렇게 이제 X집합에 뭐 모든 실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Y에는 얘가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 모든 실수들 중에 유리수들은 다 일로 가고 무리수들은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를 분류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복잡하게 많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치환하는 의미도 어찌 보면 이렇게 치환도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치환하면 x는 뭐 어떻게 치환하고 뭐 복잡한 식으로 어떻게 치환하고 할 때에도 그게 함수의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X집합 이게 전부 다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대응 관계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X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X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Y집합을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A가 선택한 게 1이고 B가 선택한 게 2고 C가 선택한 게 3인데 4는 선택을 못 받았어. 대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선택받은 아이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A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2를 선택했구나. B가 누굴 선택했는지 2 선택했구나. C가 누굴 선택했는지 3 선택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은 그러니까 FA는 1이 되고 FB는 2가 되고 FC는 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A가 누굴 선택했는지 1이구나. B가 누굴 선택했는지 2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받은 아이들, 함수값들, 선택받은 Y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함수값들의 집합을 함수값들이 모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말고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모두 다 뭐다? 얘네들은 전부 다 집합이다. 집합. 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정역을 구하여라, 공역을 구하여라, 치역을 구하여라, 뭐가 나오든지 간에 전부 다
집합기호를 꼭 쓰셔야 돼요. 집합기호. 알겠죠?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기호 꼭 쓰시고 함수값이 뭐라고요? 선택받은 y들을 함수값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들 지금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 뭐냐면 함수는 아무 때나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뭐냐면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x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가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요. x가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y가 둘이 결정이 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걸 남녀 관계라고 약간 생각을 해보자면 양다리는 안 되잖아요. 양다리. 우리 절대 양다리는 안 되죠. 쓰레기. 양다리, 세다리, 쓰레기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예는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좀 고전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만 만나야 된다. 하나만 우리가 선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택을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설명을 해보면 되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 남자들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남자들 한 4명 있다고 합시다. 자, A, B, C, D 4명이 있어요. 자, 여기 Y가 있어요. Y 집합에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근데 잘못해가지고 여러 명이 안 왔어. 여기에 여기가 여자라고 합시다. 여기 여자들. 아니 그냥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라고 할게요. 사람이 줏대가 없네. 자, 여기는 여자들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와버렸어요. 5명이 왔어. 자, 뭘 하는 거냐면 이게 대응관계,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소개팅은 한 명만 만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미팅이라고 합시다. 뭐 4대4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4대4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5명이 와버렸어요. 5명. 5명이 왔어. 여기 남자는 4명이 왔는데 자, 그런데 남자들도 이제 얘네들이 너무 시골에서 살던 애들이라 미팅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F라는 게 주선자예요. 주선자. F가 주선자라고 생각하세요. 주선자. 자, F가 X 마을에 있는 남자들 다 모아놓고 Y 마을에 있는 여자들 모아놓고 자, 우리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딱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A가 봤더니 이 조그마한 A가 봤더니 얘는 완전 예뻐요. 완전 예뻐. 그리고 얘는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얘는 성격이 엄청 좋아. 뭐 물론 다 가지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A가 자기는 예쁜 애도 좋고 돈 많은 사람도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몇 마디 나눠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누구랑 같이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지 한번 짝을 지어봅시다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짝짓기를 한다고 해봐요. 선택을 한다고 해봐요. 사랑의 짝짓기 뭐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봐요. 하나 둘 셋 했더니 얘가 끝까지 결정장애 결정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누구로 할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2명을 선택해 버렸어요. 예쁜 애하고 돈 많은 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예쁜 애하고 돈 많은 애 둘 선택하면 얘네 둘 다 얘를 좋은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아니면 쓰레기라고 보겠어요? 나쁜 사람으로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너무 어이없는 논리적 비약인가? 자, 함수도 마찬가지. 한 명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명만. 양다리는 안 돼요. 양다리.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양다리 안 된다. 양다리 안 돼요. 양다리 안 돼. 양다리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애가 눈이 엄청 높은 거예요. 눈이. 기준이 엄청 높아. 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눈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얘가 왔는데 막 기대를 하고 전날부터 막 기대하고 막 모든 준비 다 하고 막 남자들이 막 팩도 안 하는데 팩도 하고 막 아침에 미장원 가가지고 뭐 머리도 다시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막 이러고 나왔는데 여기 나온 애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얘기 좀 죄송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오 쉣 하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오 쉣. 오 쉣 하고 나가버렸어요. 선택을 안 했다고요. 얘네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했는데 나는 그래도 얘를 선택할래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얘들 이렇게 선택했는데 얘가 선택을 안 하고 오 쉣 하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외는 없어요. 누구라도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 말을 쓸 수는 없고 오 쉣 오 XX 오 X 자 이렇게 선택을 안 하면 안 돼요. 양다리와 그것은 안 된다.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모두 다 하는 게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라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함수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양다리와 오쉣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수를 어느 정도 배웠고, 정역, 공역, 치역, 함수값, 그 다음에 양다리와 오쉣. 그렇죠? 함수에 대한 얘기 어느 정도 알았죠? 함수가 뭐라고요? 집합 x와 집합 y의 대응 관계이다. 그런데 그 대응을 어떻게 시킨다? x값 하나가 y값 하나를 결정한다. x값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값도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거? 여기에 여자애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왔는데 아니 한 명이 연예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연예인이 나와버렸어요. 연예인이. 마지막에 온 애가 연예인이 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 애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찍겠어요? 다 그 사람만 찍겠죠. 그 사람만 찍어요. 그럼 이건 함수가 맞냐 안 맞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애들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괜찮아요. 이건 함수 맞아요. 한 사람이 두 개를 찍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나는 이 사람이라고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함수 맞다고요.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택할 때 내가 2명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는 모두가 다 한 사람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건 함수다. 라는 거예요. x가 하나인데 y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하나인데 y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이건 함수가 맞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러면 지금 그냥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X집합에 있는 이 X라는 원소들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F가 뭐라고 얘기는 해주겠지만 X값은 이거를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 독립변수 변하는 수지만 독립변수라고 해요. 얘네들 각각이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얘네들은 X가 결정이 되면 Y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자기가 뭔가 X가 선택을 하면 나 싫은데 난 딴 사람이 날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수라고 해요. Y들은 종속변수. Y는 종속변수, X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함수의 그래프 얘기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 함수의 뜻에서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자,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서로 같을 조건. 우리가 이거를 함수의 상등이라고 해요. 같을 조건. 함수의 상등.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자, 함수의 상등. 서로 같을 조건은 우리가 당연히 정역과 공역이 같고 치역도 같으면 정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럼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가 서로 같다고 하는데 자, 이 의미는 조금 우리가 평상시 알던 거랑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y는 x가 있고 그러니까 y라고 하지 말고 fx라고 해볼게요. fx는 x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함수를 우리가 그냥 g라고 할게요. f 다음 수 그냥 f 다음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gx는 x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 x랑 x 세제곱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x랑 어떻게 x 세제곱이 같을 수가 있어? 안 같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뭘 하면 되냐면 정의역을 우리가 맘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역을 정의한다.
그쵸? 정의역을 정의해요. 정의역을 우리가 딱 만들어 놔요. 우리 임의로 우리가 이 정의역을 제한해 놓으면 어떻게 딱딱 이 정의역을 이것만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이 둘의 함수가 같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x가 만약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세 개의 원소만 있다고 해봐요. 정의역이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x에서 그냥 똑같이 x로 가는 함수가 있었는데 x로 가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는데 f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는데 f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0은 0으로 1은 1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이 되고 있죠. 근데 gx는 어때요? g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 오, 1로 가네?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오, 얘랑 대응하는 관계가 어때요? 똑같죠? 대응하는 관계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면 뭐라고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F랑 G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는 이 F랑 G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냥 X랑 X 세제곱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같을 수 없죠. 근데 정의역을 우리가 임의로 정의를 하면, 이 제한을 하면, 우리가 특정하게 우리가 제한을 하면 이 함수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X가 여기 있고 X에서 X로 또 같이 갈 건데 이번에는 그냥 0과 1만 했어요. 0과 1 이렇게 0과 1에서 0일에서 0일로 가는 거죠. X에서 X로 가니까. 그런데 이 F를 똑같이 fx를 x라고 하고 이번엔 gx를 뭐라고 한다면 x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도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f랑 g랑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러면 그 대응하는 관계도 다 똑같으면 그럼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x랑 x제곱을 보지 마시고 그때의 정의역의 모양을 보시고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대응 관계가 똑같다면 우리가 그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평상시에 알았던 거 그건 x랑 x제곱은 전혀 다르다. x랑 x제곱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쭉 이어서 갈 거예요. 책도 보면서 책에 나온 설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서울, 런던, 도쿄, 워싱턴 이거는 수도들이고 여기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여기는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이 서울은 한국, 런던은 영국, 뭐 도쿄는 일본, 워싱턴은 미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시키는 거죠.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 미국은 아니잖아요. 서울은 한국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건 이게 숫자가 아니니까 원래는 사상이 맞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로 확장이 됐다. 함수의 의미가 넓어졌다. 더 개념이 확장돼서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X집합과 Y집합이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이룰 때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X 원소를 하나 정하면 Y 원소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결정될 때 이거를 함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다 됐고 쭉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됐고 x랑 y랑 같다. 서로 같은 함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랑 gx 그러니까 함수 값들이 서로 같아질 때 대응 관계가 같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설명은 됐으니까 네. 오. 제가 문제를 다 정리를 해놔서 정리는 해놨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됐습니다. 자, 여기부터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 자, 그냥 볼게요.
함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x집합을 정의역, y집합을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고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x집합이 정의역이 되고 y집합이 공역이 된 거지. 만약에 좀 괴짜 같은 선생님이 y에서 x로의 대응이다 라고 했다면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함수 양다리와 오우 쉣. 그죠? 이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뭐 그 정도는 괜찮죠 요즘에. 그죠? 양다리와 오우 쉣. 그냥 막 해버려야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x를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인데 여기 x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x가 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보다 이 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는 초보자들은 이걸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너무 y는 x 플러스 1, fx는 x 플러스 1 이러면 이래버리면 특히나 이 y는 x 플러스 1 그럼 함수에 대한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쓰일 때가 있어서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돼요. x가 있는데 이 x에다가 그냥 1을 더 더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함수다라고 보면 되죠. x에서 1을 더한 것이 함수다. 그러니까 여기 x가 있는데 그걸 x 더하기 1로 해준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 학년이 하나 더 늘어나고 나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처럼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한 살이 늘어났어.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무슨 함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월 1일이 되면.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1, 2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1, 1, 2를 그려놓고 여기 y는 1, 2, 3, 4라고 생각을 해봐요. 1, 2, 3, 4. 우린 뭐라고요? 양다리와 오셋은 안 된다. 함수가 안 된다. 자,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하면 0인데 여기 0이 있어요? 없어? 없어. 없으면 오우 쉣.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탈락. 나머지는 돼요.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니까. 근데 얘가 안 되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x가 x제곱이다.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고 맞네. 다 되죠. 남는 애들이 생겨도 상관없어.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은 생겨도 상관없어요. 선택받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뭐라고요? 치역. 선택받는 애들은 뭐라고 하고? 함수값. 자, 얘는 돼요. 되죠? 자, 3번. 전혀 안 보여.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자, 양수일 때는 짝수로 가고 음수일 때는 홀수로 가래요. x가. 양수인 거는 짝수로 가래요.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홀수로 가야 돼요. 근데 홀수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1과 3. 이건 뭐예요? 양다리는 안 돼. 양다리는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도 양다리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양다리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1도 2, 4로. 2도 2, 4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양다리라고, 양다리. 양다리는 안 돼요. 안 돼. 3번은 안 돼요. 4번. x가 양수일 때는 1로 가고 음수일 때는 0으로 가라. 이런 건 원래는 괜찮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풀어놓고 자, 남자는 이쪽으로 가시고요. 여자는 이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1로 이렇게 화살표를 축축 하고 여기 여자들은 다 뭐 2로 화살표를 쭉쭉 다 하면 이거는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함수.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죠. 분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양수면은 1로 가고 음수면은 0으로 가면 괜찮은데 여기 0이 없어. 0이 없어. 0이 있어야지 가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양수들은 다 1로 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됐지만 또 이놈이 문제구만. 그렇죠? 얘가 문제네요. 얘 어떻게 해요? 0으로 가야 되는데 0이 없어요. 오쉣 됐네. 오쉣. 그래서 안 된다. 알겠죠? 양다리 오쉣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조금 더 확장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자, 보시면 fx가
함수 f가 두 실수 xy에 대하여 자 fx-y가 y 플러스 fx가 되고 f1은 마이너스 1이다.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어색하고 힘들어요. 특히나 이 문제는 뭔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를 대입해서 적당한 수를 대입. 와, 말 되게 어렵죠? 적당한 수를 대입. 이런 게 참 골치 아픈 거잖아요. 원래 수학은 딱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뭐가? 계산하는 게 차라리 나오면 괜찮은데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근데 이 적당한 수를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찾을 수 있겠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적당한 수를 대입. 자, 가르쳐 준 건 두 개밖에 없어요. fx-y가 y 플러스 fx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x에다가도 1, y에다가도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 f1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1 빼면 0이라는 거 아니까.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f0은 y는 얼마? 1 더하기 fx가 f1 이렇게 됐어요. 근데 f1은 뭐래요? 마이너스 1.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0이 됐어요. 아, f0은 0이구나. 이렇게 해서 f0을 구했네요. 됐죠? 됐어요. 두 번째. 그럼 f-1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 결과물을 마이너스 1이 되게 생각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대입해 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0하고 1을 대입하면 f-1이 나올 것이고 y 대신에 1 집어넣고 f0, x 자리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f0은 0이어서 이거는 1이 나오죠. 1. 오,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적당한 수. 이 말처럼 참 적당한이라는 말이 참 그렇긴 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기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찍기나 무슨 느낌으로 풀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번 풀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이 앞에 거를 이 뒤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미리 나와 있는 조건을 잘 대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입하면 이게 나올지를 생각해서 푸는 건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 제가 적당한 수라고 써서 자 3번 그럼 이제 F2를 구하래요. F2 F2는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2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F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F1은 얼마니까? F1은 어딨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겠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배워야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함수의 그래프 살짝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미 여러 번 해봤어. 중2 때, 중3 때 그래프 다 그려봤고 고1 과정에서도 2차 함수 막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순서쌍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보시면 돼요. 뭐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순서쌍은 이제 x집합의 원소가 있고 y집합의 원소가 있는데 이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잡아가지고 한 쌍으로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만든 쌍을 순서쌍 순서를 생각해서 만든 쌍을 순서쌍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 A, B, C가 있고 1, 2, 3, 4가 있으니까 A가 1일 때 Y가 X집합이 A일 때 Y가 1, 2, 3, 4일 수 있으니까 A, 1, A, 2, A, 3, A, 4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집합을 우리가 X, Y 여기만 보시면 돼. 자, X, Y인데 거기에서 X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자, X, Y인데 바가 이렇게 있어요. 바. X는 라지 X 집합에서 있고 Y는 라지 Y 이렇게 이 Y 집합에서 꺼내고 X는 X 집합에서 꺼내고 이렇게 꺼내서 적은 이 쌍을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순서쌍이라고. 알겠죠? 이게 단지 순서쌍.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느냐? 이거보다는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풀겠느냐? 그럼 이제 x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y가 하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만들어져요? 순서상이 x랑 y가 아니라 x랑 fx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fx로. 이렇게. 순서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라고 해서 g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x는 x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fx는 f에 의해서 x가 가는, 대응되어지는 y값, 결과물이죠. 함수값.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길게 보면 함수 f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 기하적 표시. 기하적 표시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줄여서 그냥 함수의 그래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 얘기는 그냥 우리 원래 알던 대로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러면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방법 생각해가지고 쭉쭉쭉 그리시면 되는 거라서 자, 그거 말고 이 보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기 문제요. 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함수가 되는 건 양다리와 OCC 아니어야 된다. 하나만. 그리고 예외 없이. 맞죠? 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x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x가 누굴 선택하고 x가 누굴 선택하고 x가 누굴 선택하고 x가 누굴 선택하고 x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x, fx니까. x, fx니까. x가 선택한 y 값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함수가 되죠. 다 다른 애들. 우리 함수의 조건에 맞춰서 했으니까. 근데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는 x가 이 값을 선택하긴 했지만 이쪽도 선택을 했어요. y 값이 두 개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양다리가 된다고요. 양다리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이 y축에 평행하게 x축의 수직으로 선을 그어보면 돼요. 선을 그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구나. 알겠죠? 두 점에서 만나면 양다리니까. 세 점에서 만나면 세다리. 세다리도 있나? 어쨌든 양다리니까. 여기도 어때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네. 그죠?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닌 것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함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아직 우리가 그냥 안 들은 거 그냥 흘려보내. 이게 원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x축의 수직으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보시면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걸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1번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 문제 살짝 잘못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x에서 y로의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조금 더 엄밀한 거고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으면 아마 따졌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약속을 x에서 y로의 함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자, 여기 보기 문제는 원래 일반적으로 제가 보지 않는데 여기 보기 문제는 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랑 y는 gx가 있대요. y는 fx는 직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직선. 이게 fx. y는 fx. 잘 안 보이네. y는 fx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곡선은 gx. 포물선이 gx. 자, 이게 gx예요. gx.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자, 두 함수 값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게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잘 보는지 그래프의 해석 능력을 키우는 거라서 보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f-2랑 g-2를 보아라. 보지 뭐. f-2.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y 값을 보면 돼요. y 값.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둘이 같았어요. 얼마로? 8로 같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는 이 노란 포물선이 이 하얀 직선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에서는 누가 더 크겠어요? fx보다는 gx가 더 크구나. 얘가 더 크겠네 라고 알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2에서. 그죠? 얘가 더 위로 올라가니까. 자, 2번. 마이너스 1과 f-1과 g-1. 마이너스 1에서 값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같다. 그쵸? 자, 그 다음. 0에서의 값은 어떻게 되니? 물어봤어요. 0에서. 보면 돼요. 0에서의 함수값을 봤더니 얘는 3이고 얘는 6이에요. 아, 그러면 직선이 더, fx가 더 위에 있구나. 크기를 비교할 때 위에 있으면 더 큰 거니까. 그쵸? 위에 있으면 더 크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y값을 비교하는 거, y값. 이거 되게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y값을 비교하는 거. x가 얼마일 때 y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왜냐면 y는 fx, y는 fx, y는 gx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4, f4와 g4를 보면 4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 4가 이쯤에 있을 것이고 4를 보면 4일 때 함수값은 여기 있고 이 g4는 그 다음에 여기는 f4는 이쪽에 있죠. g4와 f4. 그러면 누가 더 커요? g4가 더 크죠. g4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같을 때는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 보면 g-1과 f2를 물어봤어요. g-1은 8이었는데 얘는 8인데 f2는 얼마예요? f2는 몰라. 모르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대략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략 이쯤에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보다는 이 값이 더 작죠. 그래서 g-1이 더 크다. 자, f0과 f2. 직선을 보는 거니까 직선에서 f0은 6이었고 f2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어요.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f0이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모두 구하라. 자, fx가 0이 된다. 이 사실은 fx 자체가 이제 0이 될 때를 구하는 거. y값이 0일 때. fx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직선이 0이 될 때 값이 0이 될 때 그때 x값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이 되겠죠. fx가 0일 때. y값이 0일 때 x값은 3이다. 그래서 얘는 x가 3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 gx가 0일 때 이 노란 포물선이 0이 될 때 x값. 0이 될 때라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x축과의 교점. 우리 이미 이참수 배웠잖아요. 지금 이게 하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y는 fx랑 y는 0과의 교점이다. y는 0이 뭐니까? x축이니까. 얘도 y는 gx랑 y는 0과의 뭐예요? 교점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 노란 포물선과 x축과의 교점은 x가 1, x가 3. 그래서 x가 1 또는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fx랑 gx가 같다. 그럼 y는 fx랑 y는 gx가 같을 때는 교점이니까 교점.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런 식으로. 자, gx가 마이너스 1일 때. g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y값이 마이너스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gx랑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x값은 2죠. 2예요. 그래서 여기는 x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보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얘는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부등식도 한번 더 해봐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부등식은 또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을 안 해서 그래서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라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한 끗 차이다. 별로 다른 게 없다. 오케이? 자, 한 끗 차이다. 왜 그래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한 끗 차이. 2x는 4. 2x는 4보다 크다.
결국 여기 x 구하면 여기 2고 여기는 x는 2라는 경계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경계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지막 뭐만? 이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이런 것만 따지면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도 fx가 0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면 일단 fx가 0일 때를 보는 거예요. fx가 0일 때. 이 식이 0일 때가 x값이 3이었어. 3. 잘 보이지 않지만 3이에요. 3. 3보다 더 위쪽에 있을 때 y값이 더 위쪽에 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때 y가 지금 이렇게 0보다 클 때 x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도 y가 이럴 때 x범위, y가 이럴 때 x값 이런 거 찾는 거니까 fx가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이지 않아도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이 부분의 x범위는 여기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x가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 이해돼요? 3보다 작은 범위. 그쵸? x가 3보다 작은 범위. 자, 그 다음 fx가 6보다 작다. fx 6일 때가 어디예요? x가 6이 아니라 y가 6이라고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y가 6. 6일 때가 어디 보면 여기가 6이잖아요. 6. 6보다 작다. fx가 6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쭉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된다고. 이 부분. fx가 6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때 y값, x값이 0이니까 얘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x가 0보다 크다. 됐죠? 자, 여기 13번. 이거 이차함수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gx가 0보다 작다. 이차함수가 0보다 작다. 0일 때가 어딘데요? 1과 3. 0보다 작아. 0보다 작은 뭐예요?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 그래서 얘는 1과 3 사이가 되겠죠. 1과 3 사이. 그래프로 봐도 우리 2차 부등식에서 했지만 그래프를 봐도 이거보다 작은 부분 여기 이 부분 보이죠? 자, fx가 gx보다 크다.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fx랑 gx랑 이렇게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뭘 보면 되니까 같은 거 보면 되니까 같은 거 이미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3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1과 3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에 마이너스 1과 3이 들어가는데 범위를 보면 된다고. 범위 방향을 보면 된다고. 부등호의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데인지 아니면 그 바깥쪽에 있는 데인지만 보면 돼요. 근데 fx가 지금 직선이니까 이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겠네요. 사이.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도 쓸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자,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범위를 찾는 거 기억하셔야 돼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거 한 거예요. 좀 잘 아시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이 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문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풀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우리가 풀고 넘어갑시다. 자, x집합과 y집합이 있고요. 이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이 x에 대응하는 원소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fx가 뭐냐면 x 플러스 1이래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x는 1을 더 더해주면 y가 된다는 거예요. 함수를 만나서 f를 만나서 1을 더 더해주면 된대요. 1 더해주면 1은 누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2는 누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3은 누가 되고 4가 되고 4는 5가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게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얘네들을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내시고 집합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합 표시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얘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라는 건 우리 순서쌍에 점을 찍어라. 1,2, 2,3, 3,4 몰라요. 대충 합시다. 4,5 대충 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잘 찍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4개 점만 찍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여라. 치역은 뭐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y들의 집합.
선택받은 y들은 뭐고? 함수값. 그래서 여기서 선택받은 y들이 얘네들이니까 치역은 항상 집합 표시하시고 2, 3, 4, 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죠? 됐어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까지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그래프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은 지금 여기처럼 fx가 y로 갈 때 x가 x 플러스 1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역이 아무 얘기가 없으면 정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라고 봐요. 실수 전체. 정역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데 알다시피 함수가 루트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거나 함수가 x분의 2 이렇게 되거나 이러면 약간 특이해지겠죠. 특이한 경우. 안 써 있어도 여러분이 정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하는구나. 여기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0이 아닐 때만 하는 거구나. 이런 모든 실수에서 하는 거구나.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 아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푸는 게 아니네요. 다음 문제 말고 우리 다시 또 설명을 1대1 대응. 함수가 그러면 함수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함수인데요. 함수가 대응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겠죠. 막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저렇게 찍을 수 있고 사람 마음이 다 다른 것처럼 함수가 여러 개 막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1대1 대응과 원래는 여기에 vs 1대1 함수가 있어요. 1대1 함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우리가 x집합과 y집합이 있었어요. x마을과 y마을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가능하면 숫자가 맞는 게 좋잖아요. 서로 같이 맞춰서 나오는 게 좋은데 여기는 A, B, C, D 4명만 나왔는데 4개만 나왔는데 여기는 1, 2, 3, 4, 5, 6 6개가 나왔어요. 6개. 그러면 선택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2명은 무조건 선택을 못 받잖아요. 최소한 2명은 선택을 못 받는다고요. 맞죠? 최소한 2개는 선택을 못 받아요. 이 f라는 함수는. 그래도 2명은 못 받아도 나머지 애들이라도 좀 행복하게 서로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 가장 아름답게. 자, 그래서 얘가 2, 얘는 4, 얘는 6, D는 1 이렇게 같다고 해봐요. 지금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대응이 되고 있을 때 X값 하나가 Y값 하나로 결정이 될 때 물론 둘 다 좋을 때 이렇게 같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사람을 찍을 수도 있는데 같은 것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모두 다 따로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1대1 함수. 1대1로 다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씩 만났다는 소리예요. 다 겹치지 않고 따로 만났다라는 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알겠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대1 함수를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요.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1대1 함수 여기다 쓸게요. 자, 뭐라고 쓰냐면 X집합에 있는 원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이렇게 된다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둘이 다르면 얘네들의 결과물도 다르다는 거예요. 선택한 애들도 다르다. 얘네들이 다르면 이 선택한 결과물도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일 때 얘기예요. 1대1 함수. 됐죠? 1대1 함수가 뭔지 알겠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번에 1대1 대응을 해볼게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함수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추가가 되느냐? 기억 나올 거면 어떻게 나오자? 같게 만들어서 나오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는 꼭 불행할 필요는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겹치지도 않지만 모두가 다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유토피아. 모두가 다 행복해. 겹쳐지지도 않았고 모두가 다 서로 각자 다른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럴 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모두 다르게 선택을 하고 대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폭탄들이 없을 때, 선택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 있겠죠. 왜? 1대1로 하나씩 만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에다가는 추가적으로 뭐를 더 하나 써주느냐. 여기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라고 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알겠죠?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은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면 돼요. 유토피아. 모두 행복할 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자,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나왔는데, 상수함수가 바로 연예인 한 명이 미꾸라지 하나가 온 강을 헤집어 놓는 것처럼 여기에 막 A, B, C, D 막 이렇게 C, D, E 막 이렇게 F까지 다 출동했어. 자, 이렇게 왔고요. 여기 Y가 이렇게 있어요. Y가 여기 1, 2, 3, 4, 5, 6 막 이렇게 7, 8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가 연예인이 나와버려요. 연예인이 나왔어요. 연예인.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그것만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선택을. 모두가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함수 맞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선택하는 건 함수가 아니지만 모두가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함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1이라는 함수값이 하나로만 결정이 되겠죠. 함수값이 하나인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하나로만 다 가는 거죠. 하나로만. 그러면 얘는 지금 FA도 1이고 FB도 1이고 FC도 1이고 FD도 1이고 더 이상 안 쓸래. 아이고 F는 쓰지 맙시다 우리. 그쵸? 좀 이상하네. 자, F2도 1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면 돼요? fx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모든 x들이 1만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보면 여기 1, 2, 3, 4가 있었고 여기에 전부 다 A, B, C, D인데 전부 다 A만 선택했어. A 이렇게. 그러면 fx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fx는 A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상수함수라고요. 이거 상수가 아닌데요. 이것도 상수함수야. 치역의 원소가 하나뿐, 함수값이 하나만 있을 때 그때는 모두 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상수함수. 자, 그럼 마지막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면 우리 항등식 x값이 문자가 뭐여도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항등 뭔가 계속 다 같은 것 같아. 다 같은 것 같아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x도 참 재미없게 사는 거죠. x가 이렇게 1, 2, 3이 있으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F1은 1로 가고 F2는 2로 가고 F3은 3으로 가는 함수. 이걸 한 번에 쓰자면 어떻게 쓰면 돼요? fx는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fx는 x라고 쓰여진 이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항등함수는 우리가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대국이었으면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죄다 수학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영어로 쓰인 거에 첫 글자를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알파벳의 첫 글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항등함수는 그 영어로 뭐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i라고 써요. 이 i라고 ix 이렇게 i가 나오면 항등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등함수.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고 이번 단원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네요. 이번 단원은 좀 짧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을 더 개념을 더 깊이 간직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리고 함수의 이야기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두 집합이 A, B, C가 있고 1, 2, 3이 있대요. 이 문제 참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변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변형을 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저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Y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A, B, C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넣을게요. 1, 2, 3, 4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F라는 함수인데요. A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기 맘이야. 자기 맘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같은 방식으로 B도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돼요. 그래서 B도 네 가지. 이건 A가 선택하는 거, A가. 그다음에 여기는 B가 선택하는 거. 그다음 C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선택하는 경우도 네 가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4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계산하면 뭐 64인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왜 이 문제를 안 했겠어요? 여기 보면 얘 X가 이렇게 A, B, C가 있고 여기 Y가 이렇게 1, 2, 3이 있어요. 1, 2, 3.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여기 문제도 보면 세 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러면 어떤 게 밑에 있던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얘는 4개였으니까 아, Y 쪽에 있는 게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Y의 원소의 개수가 밑에 있고 여기 X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 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때요? 여기 3개, 여기 3개 똑같아 버리니까 어떤 놈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문제가 좀 별로 안 좋다고 한 거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함수의 개수 1번. 두 번째, 이 문제랑 좀 달라야 돼. 우리는 여기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왜? 1대1 함수는 짝이 같지 않아도, 숫자가 같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게 1대1 함수였어요. 짝이 꼭 같아야 되는 건 뭐? 그때는 1대1 대응.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A가, 뭐 순서는 누가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라고 합시다. 네 가지. 네 가지. A가 이제 누구를 선택했어. 뭐 2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제일 무난하게. 자, 그럼 이제 B가 선택하려고 봤더니 1대1이 들어간 이 함수 또는 대응은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은 겹쳐지면 안 돼. 겹쳐지면 안 되니까 1대1 함수는 B는 네 가지가 아니라 이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또 이제 4를 선택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C는 남아있는 C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왜? 겹쳐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2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겹쳐진다는 의미를 뭐 여러분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이게 겹치는데요? 말도 함수 값이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 크로스가 된다고 겹쳐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냐? 개수가 같으니까. 개수가 같을 때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뭐 2로 할까? A가 선택했어요. 하나를. 그럼 이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머지 두 가지. 그럼 C는 나머지 남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래서 여기는 6가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개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한 이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바이.